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집안 어디선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있을 텐데요. 혹시 그냥 시간만 보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풍수에서는 시계를 집안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심장이 뛰어야 피가 돌고 생명이 유지되듯이 시계가 똑딱거리며 움직여야 집안의 기운도 살아서 흐른다고 보는 거죠.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천 가정을 직접 돌아다니며 풍수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시계는 절대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계 초침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마치 동전 하나씩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재물의 기운이 집안으로 흘러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시계가 멈춰버리면 그 순간 돈줄도 뚝 끊어지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정말요? 그냥 시계가 멈춰도 다시 건전지 갈아서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계 하나 때문에 집안 돈의 흐름까지 달라진다는 게 좀 믿기가 어려운데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풍수의 핵심 원리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상담받으러 온 분이 계셨어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었는데 처음엔 장사가 정말 잘 됐대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매출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그럼 뭔가 특별히 바뀐 게 있었던 건가요? 처음엔 가게 주인분도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하셨어요. 메뉴도 그대로고 맛도 그대로고 서비스도 똑같은데 왜 손님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게에 가서 구석구석 살펴봤는데 문제를 발견했어요. 바로 시계였거든요. 화장실 바로 맞은편 벽에 큰 벽시계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 자리가 바로 문제였던 거죠. 시계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화장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풍수적으로는 배수구 같은 역할을 해요.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시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쪽으로 쭉쭉 빨려 들어가리는 거예요. 마치 배수구에 물이 빠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상에나. 그럼 저희 집은 어떻게 해야 하지요? 저희도 화장실 맞은편에 할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시계가 하나 걸려 있거든요. 이제야 생각해보니 괜히 무서워지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그 분식집 사장님한테도 그 시계를 다른 벽으로 옮겨달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데 그 뒤로 손님들이 다시 늘기 시작했고 매출도 예전만큼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집에서도 예상치 못한 용돈이 생기고 적금도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와,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계 하나 옮긴 것만으로? 놀랍게 들리시겠지만 풍수학에서 시계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시계를 집안의 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북을 치면 소리가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초침이 똑딱거릴 때마다 그 리듬이 집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기운을 깨우고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도 있고 나쁜 기운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계 소리가 마치 집안의 맥박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네요. 정확해요. 맥박이 고르게 뛰어야 건강하듯이 시계도 규칙적으로 똑딱거리며 올바른 자리에서 소리를 내야 집안 기운도 건강하게 흐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계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의 맥박이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의 흐름도 운의 흐름도 막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럼 시계가 제대로 된 자리에서 똑딱거리면 집안에 돈이 리듬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네요. 마치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듯이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풍수에서는 시계 초침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동전이 하나씩 떨어지는 소리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똑딱 하다나 똑딱 둘 이런 식으로 재물이 차곡차곡 쌓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계가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재물의 흐름 자체를 좌우하거든요. 오늘부터는 집안의 시계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의 복을 불러들이는 소중한 심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시계 하나로도 충분히 집안의 운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시계는 정말 집안의 심장이니까 멈추면 안 되고 잘못된 자리에 두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다음에는 절대 피해야 할 시계 자리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계는 위치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피해야 할 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이런 곳에 시계가 걸려 있다면 오늘 당장 옮기셔야 해요.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자리는 현관 정면입니다. 현관이라는 곳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대문이잖아요. 복도 들어오고 손님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는 통로인데 그 정면에 시계가 딱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들어오는 복을 자르는 칼날 같은 역할을 해버려요. 아, 그러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가 시계 때문에 끊어져 버린다는 뜻인가요? 정확해요. 게다가 손님들도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계를 마주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의식하게 돼요. 아, 벌써 이 시간이네.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오래 머물지 않고 금방 나가버리게 되고요. 어머, 저희 집 현관벽에 큰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늘 손님들이 잠깐만 있다가 바로 가시더라고요. 차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고 말이에요.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현관 정면의 시계는 사람들에게 빨리 나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자리는 베란다와 창문 근처입니다. 아까 시계를 북이라고 했잖아요. 북소리가 재물을 불러 모으는 건데 창가에 두면 그 북소리가 바람을 타고 밖으로 날아가 버려요. 아,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소리가 창문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거네요. 맞아요. 들어오자마자 새어나가는 거죠. 창문이라는 건 바람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기운도 함께 들락날락하는 건데 시계를 그런 곳에 두면 재물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게 돼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말이에요. 우리 집 베란다 쪽 벽에도 작은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돈을 모으려고 해도 자꾸 예상 못한 곳에 쓰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화장실 맞은편이에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자리거든요. 화장실은 풍수적으로 보면 배수구와 같은 공간이에요.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곳이죠. 그런 곳 맞은편에 시계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 기운이 모이지도 못하고 바로 화장실 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럼 정말 돈이 화장실로 흘러내려간다는 뜻이네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 셈이죠. 실제로 화장실 맞은편에 시계가 있는 집들을 보면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갑자기 수리비가 나간다든지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거든요. 정말 맞아요. 저희도 늘 돈이 들어와도 쌓이지 않고 자꾸 이상한 곳에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게 시계 때문이었을 줄은 몰랐네요. 네 번째는 침실 머리맡이에요. 잠이라는 건 기운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머리맡에서 시계가 똑딱똑딱 계속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해요. 무의식 중에도 계속 시간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 그럼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건강에도 안 좋고 그게 결국 돈벌이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게다가 침실 머리맡의 시계는 불안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시계 소리가 계속 머리 위에서 울리면 집안 전체의 기운이 차분하지 못하고 들뜨게 돼요. 그러면 가족들도 불안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어수선해지죠. 우리 침실에도 알람 시계가 하나 있는데 밤에 똑딱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많더라고요. 남편도 자꾸 뒤척이고요.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곳은 거울 바로 옆이에요. 거울은 반사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시계의 기운도 반사시켜버려요. 그러면 시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돼요. 기운이 산만해지고
집중되지 못하죠. 여섯 번째는 계단 바로 밑이에요. 계단은 기운이 위아래로 흐르는 곳인데 그 밑에 시계를 두면 기운이 불안정해져요. 마치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걸음에 맞춰 재물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와, 이렇게 많은 곳을 피해야 하는군요. 그럼 우리 집 시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어요. 정리하자면 시계를 피해야 할 자리는 현관 정면, 창가와 베란다, 화장실 맞은편, 침실 머리막, 거울 옆, 계단 밑입니다. 혹시 집안에 이런 자리에 시계를 두셨다면 오늘 바로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시계 하나 옮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집안의 큰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반대로 시계를 두면 정말 좋은 자리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반대로 시계를 두면 집안에 기운이 모이고 재물이 늘어나는 황금 자리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곳에 시계를 두시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첫 번째 황금 자리는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이라는 공간이 뭔가요? 가족이 모이는 중심이자 집안의 진짜 심장이잖아요. 그런 곳에 시계를 두면 가족 모두의 기운이 하나로 모이면서 강력한 에너지가 생겨나요. 특히 동쪽이나 남쪽 벽이 가장 좋습니다. 동쪽과 남쪽이 왜 특별한가요? 동쪽은 해가 뜨는 자리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이죠. 그곳에 시계를 두면 매일 새로운 재물의 기회가 똑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와요. 남쪽은 불의 기운이 있는 방향이에요. 불은 뭘 하나요? 태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한 힘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럼 우리 집 거실 동쪽 벽에 있는 둥근 시계가 좋은 자리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지 시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정말 잘 두셨네요. 특히 원형 시계라고 하셨는데 그게 더 좋아요. 원은 순환을 뜻하거든요. 돈이 돌고 도는 흐름, 복이 계속 순환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황금 자리는 주방입니다. 주방이요? 주방에 시계를 두면 왜 좋은 거예요? 주방은 무엇보다 건강과 먹을 복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뭔가요? 먹는 거잖아요.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고 먹을 복이 있어야 다른 복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주방에 시계를 두면 이 모든 기운이 안정되면서 집안 전체의 운이 좋아져요. 저희는 식탁 옆 벽에 시계가 있는데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할 때마다 똑딱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아, 그건 정말 완벽한 자리네요. 가족이 함께 식사하면서 시계 소리를 듣는다는 건 시간의 리듬과 가족의 리듬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족 간의 화합도 좋아지고 그 화합의 기운이 재물로 이어지는 거죠. 와, 그럼 세 번째 좋은 자리는 어디인가요? 세 번째는 서재나 공부방이에요. 이곳은 지혜와 학문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일을 하든 모든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그런 곳에서 시계가 똑딱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력도 높아지고 아이디어도 샘솟고 그런 지혜의 기운이 결국 재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책상 앞에도 작은 시계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공부할 때 시계 소리를 들으면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시계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서 뇌가 더 안정되고 집중하게 되거든요. 네 번째 황금 자리는 현관 옆벽이에요. 아까 현관 정면은 피하라고 했는데 현관 옆벽은 오히려 좋아요. 정면은 안 되고 옆은 괜찮다는 거네요. 맞아요.
현관 옆 벽에 시계를 두면 들어오는 기운을 자르지 않으면서도 집 안으로 들어온 좋은 기운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들어온 손님을 자연스럽게 안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5번째는 계단 중간 벽이에요. 아까는 계단 밑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중간은 괜찮은 거예요? 계단 밑은 기운이 짓눌리는 느낌이지만 중간 벽은 달라요. 위아래로 오가는 기운의 중심 역할을 하거든요. 시계가 그 중심에서 리듬을 만들어주면 집 전체의 기운 흐름이 안정돼요. 6번째는 침실이지만 머리맡이 아닌 발치 쪽 벽이에요. 발치 쪽에 시계를 두면 잠들 때 시계 소리가 자장가 역할을 해서 숙면에 도움이 되고 깨어날 때는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는 리듬을 만들어줘요. 6번째는 침실이지만 머리맡이 아닌 발치 쪽 벽이에요. 발치 쪽에 시계를 두면 잠들 때 시계 소리가 자장가 역할을 해서 숙면에 도움이 되고 깨어날 때는 자연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는 리듬을 만들어줘요. 7번째는 거실 소파 뒤쪽 벽이에요.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는 공간 뒤에서 시계가 똑딱거리면 휴식 중에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충전돼요. 마지막 8번째는 집안에서 가장 밝은 곳이에요. 밝은 곳이라니 그건 왜 좋은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양의 기운이 모여요. 시계와 빛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집안 전체가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해지거든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이 되고 좋은 기회들도 많이 오게 돼요. 우와, 이렇게 많은 좋은 자리가 있었네요. 우리 집 시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옮겨봐야겠어요. 황금 자리에 시계를 두시면 정말 신기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올바른 자리에 걸린 시계 하나가 집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답니다. 황금 자리에 시계를 두시면 정말 신기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올바른 자리에 걸린 시계 하나가 집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답니다. 시계는 위치만큼이나 모양과 관리법이 중요합니다. 같은 자리에 두더라도 어떤 모양의 시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가장 좋은 모양은 단연코 원형입니다. 원이라는 건 시작도 끝도 없는 완전한 형태잖아요. 풍수에서는 이걸 순환과 풍요의 상징으로 봐요. 돈이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들어온다는 의미죠. 게다가 원형은 각이 없어서 날카로운 기운을 만들지 않아요. 그럼 다른 모양들은 어떤가요? 네모나고 있는 시계도 많이 보이던데요. 사각형 시계도 나쁘지 않아요. 사각형은 안정감을 주거든요. 특히 직장인들한테는 좋을 수 있어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상징하니까요. 육각형, 팔각형도 괜찮습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방향에서 복이 들어온다고 해석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피해야 할 모양도 있나요? 네, 삼각형 같은 뾰족한 모양은 피하는 게 좋아요. 뾰족한 각이 칼날 같은 기운을 만들어서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거나 돈이 새어나갈 수 있거든요. 별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복잡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있어서 집안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10년 된 네모난 시계는 괜찮을까요? 할아버지가 주신 건데 버리기가 아까워서요. 아, 그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계는 오래 두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기운이 탁해지거든요. 마치 우물물도 오래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10년이나 된 시계라면 이미 기운이 많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 그냥 오래 둘수록 좋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오래된 시계는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어요. 새 시계로 바꾸는 게 좋은데 특히 결혼이나 이사, 취업, 은퇴 같은 인생의 큰 전환점에 새 시계를 들이면 새로운 복이 들어온다고 봐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시계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집 크기에 비례해서 선택하는 게 좋아요. 너무 작으면 존재감이 없어서 효과가 미미하고 너무 크면 압박감을 줘서 오히려 기운을 막을 수 있거든요. 보통 거실에는 지름 30cm 내외, 침실이나 서재에는 20cm 내외가 적당해요. 색깔도 중요한가요? 우리 집 시계는 검은색인데요. 색깔도 중요해요. 검은색은 너무 무거운 기운이에요. 밝고 따뜻한 색이 좋죠. 금색이나 은색은 재물을 상징하니까 최고고, 밝은 나무색이나 화이트도 좋아요. 빨간색은 너무 자극적이라 피하는 게 좋고요. 시계 관리법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좋은 시계를 두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시계가 항상 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멈춘 시계를 그대로 두는 순간 재물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건전지가 떨어져도 바로바로 갈아줘야 하고, 고장 나면 즉시 수리하거나 새 걸로 바꿔야 해요. 시간이 좀 틀어져도 괜찮을까요? 안 돼요. 시간이 틀리면 집안의 리듬도 틀어져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정확한 시간에 맞춰줘야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지가 쌓인 시계는 탁한 기운을 불러와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부드러운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줘야 해요. 특히 시계 유리면은 항상 투명하게 유지해야 하고, 시계 바늘도 선명하게 보이도록 관리해야 해요. 디지털 시계는 어떤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 시계를 많이 쓰던데요. 디지털 시계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아날로그 시계가 더 좋죠. 바늘이 돌아가는 게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 움직임 자체가 기운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해요. 디지털은 숫자만 바뀌니까 그런 효과가 좀 약해요. 시계의 소리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무 시끄러운 시계는 오히려 기운을 어지럽힐 수 있어요. 맞아요. 시계 소리는 은은하게 들려야 해요. 너무 크면 스트레스를 주고, 너무 작으면 존재감이 없어져요. 밤에 잠들 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리가 적당하죠. 만약 소리가 너무 크다면 시계 뒤에 부드러운 천을 대서 소리를 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집 거실 시계 소리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조용할 때 은은하게 들리는 정도거든요. 그거 완벽하네요. 마지막으로 시계 교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시계도 함께 바꿔주면 새로운 기운과 함께 새로운 기회들이 들어와요. 정말 시계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비밀이 있었네요? 시계 관리의 핵심은 멈추지 않게, 오래 두지 않게, 늘 깨끗하게.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시계는 여러분 집안에 든든한 복을 부르는 도구가 될 거예요. 풍수의 진정한 지혜는 거창한 의식이나 복잡한 절차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인생의 큰 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계 하나 제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가정을 상담해 오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복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시계를 올바른 자리에 두고 제때 관리하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져요.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뭘 해야 할까요? 먼저 집안의 모든 시계를 점검해 보세요. 멈춰 있는 시계는 없는지, 시간이 틀어진 시계는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치를 살펴보세요. 현관 정면, 화장실 맞은편, 창가 이런 곳에 있다면 오늘 당장 옮기세요. 저희 집 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시계부터 옮겨야겠어요.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요? 거실 동쪽이나 남쪽 벽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주방, 식탁 근처도 괜찮고요. 가족이 자주 모이는 곳, 밝은 곳을 선택하시면 돼요.
옮기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렇게 빨리 변화를 느낄 수 있나요? 기운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라요. 일주일 정도면 집안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실질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난다든지,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계의 위치만 바꾸고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얼마 전에 상담받으신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침실 머리맡에 있던 시계를 거실로 옮긴 뒤로 잠도 깊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남편분이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럼 저도 당장 실천해 봐야겠어요. 혹시 시계를 새로 사야 한다면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까요? 먼저 본인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이라면 사각형이나 원형 중에서 안정적인 느낌의 시계가 좋고,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원형이 더 적합해요. 색깔은 밝고 따뜻한 톤으로 선택하시고, 크기는 공간에 맞게 선택하세요.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너무 비싼 걸 살 필요는 없겠죠? 가격보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요. 본인이 마음에 들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시계면 충분해요. 몇십만 원짜리 비싼 시계라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정성스럽게 고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가족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더 커져요. 특히 아이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어릴 때부터 이런 좋은 습관을 익히면 평생 도움이 될 거예요. 시계 외에도 작은 실천들이 있어요. 매일 아침 시계를 한 번씩 바라보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런 작은 의식들이 정말 중요해요. 시계를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집안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죠. 청소할 때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닦아주시고요. 그럼 시계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장난 시계는 절대 그냥 두면 안 돼요. 즉시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해요. 만약 수리하는 동안 시간이 걸린다면 임시로라도 다른 시계를 그 자리에 두는 게 좋아요. 빈 자리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군요? 이런 작은 관심과 정성이 바로 복을 부르는 비결이에요. 하루하루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삶의 흐름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변화를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풍수는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이라도 바로 실천해야겠어요. 작은 시계 하나가 우리 가족의 재물과 건강을 지켜준다니 정말 신기하고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집에 가서 바로 시계들을 점검해보고 싶어졌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복을 부른다는 말이 마음 깊이 와닿네요.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복을 부르는 소중한 동반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집안에도 오늘부터 좋은 기운이 가득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물과 건강 그리고 가족의 화합이 차곡차곡 쌓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은 실천이 만드는 큰 변화,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세요.